미국 내 불법 체류자 1,100만 명에게 8년 뒤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는 바이든표 이민 법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동부 지역을 덮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지역 코로나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이 자동차 사고나 충돌로 인해 경상을 입은 주민들은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남부 지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30명 넘게 숨지고 수백만 가구가 정전된 가운데 가장 큰 피해가 난 텍사스주에선 전기와 수도시설 복구가 지연돼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난까지 겪고 있습니다. 미국이 최악의 한파로 얼어붙은 가운데 남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몰고 온 겨울 폭풍이 북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에도 엄습했습니다.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들이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계약서에 실체가 없고 인용도 엉뚱한 것을 제시하는 등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국무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밝혔듯이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 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300곳의 사업장에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난해 주춤했던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행이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 안보협의체 쿼드 외교장관 회담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뱅크 오브 오프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릭이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됩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 속에 실업 지표도 악화하며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입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서류 미비자들이 8년 내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하는 내용들을 담은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은 기자입니다. 18일 린다 산체스 의원이 연방 하원에서 2021년 시민권 법이라고 명시된 이민개혁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이민법안 안에는 전국 내 1,100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5년을 대기하고 이후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3년을 대기해 도합해서 8년 만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 중심 내용입니다.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는 2013년 무산된 이민정책에서 제시한 13년의 기간과 비교하면 훨씬 단축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부로 불법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3년 이상 거주했다는 걸 증명하면 5년짜리 워크 퍼밋을 줘요. 그리고 5년 후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고 3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13년에서 18년으로 많이 줄었죠. 특히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의 수혜자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카 청소년들의 경우는 일단 먼저 영주권을 먼저 줍니다. 영주권을 먼저 주는 이유는 이미 다카를 통해서 월크 퍼밋을 받고 신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영주권을 바로 받고요. 그래서 3년 후에 바로 시민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천 비자는 기존의 5만 개에서 8만 개로 늘어나며 이공계 전공 스템 계열 학위를 보유하거나 10년 이상 대기한 신청자들은 우선순위가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략 2만 한 5천 개 정도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비자 수를 포털을 그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H1B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템 학위, 그 H1B를 좀 쉽게 받게 하자, 그 영주권도 좀 쉽게 받게 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가족 초청 비자 수를 늘려 배우자와 21세 자녀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 문제는 지금은 이렇게 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부적으로 기본적으로 가족 이민 처리하는 이민관들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범죄 피해자 혹은 치안당국의 수사를 도운 이민자들이 받을 수 있는 유비자의 경우 3배로 늘어납니다. 이번 이민 법안에는 전국의 서류미비자들이 최대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하는 데 어려움을 없애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동부 지역을 덮친 겨울폭풍으로 남가주 지역 코로나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혹한으로 백신 공급이 지연되면서 LA시는 시정부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내일로 예정돼 있는 백신 접종 예약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LA시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는 내일 12,500명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게 돼 있는데 해당 주민들은 접종 예약 연기 통보를 이메일과 텍스트로 받게 되며 새로 접종 일정이 잡히는 대로 시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겨울 혹한으로 백신 접종분 도착이 지연되면서 디즈니랜드에 마련된 대형 접종소가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디즈니랜드 접종소는 오는 월요일까지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샌디에고 카운티도 접종 예약을 연기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소의 경우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접종 일정에 아직까지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이 자동차 사고나 충돌로 인해 경상을 입은 주민들은 앞으로 온라인 사이트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사고 시 DMV에 보고해야 하고 LA 경찰국은 매해 4만 건의 자동차 사고 케이스를 다루는데 자동차 사고 한 건의 신고 절차를 완료하는데 보통 2시간이 걸립니다. LA 경찰국은 LA 경찰국의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고 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형사 범죄가 아닌 경우 공권력이 투입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기 위해 범죄 사건이 아닌 자동차 사고나 충돌 케이스는 심한 부상이 아닐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 신고는 LAPD online.org로 가서 각 언어로 표기되어 있는 지시사항을 따라 리포트하면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보행자가 자동차에 치인 사건 등은 경찰의 신고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최악의 한파로 텍사스 지역이 혹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휴스턴 지역의 피해 정도를 휴스턴 한인회 심한성 수석 부회장과 사전에 연결해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텍사스 지역이 혹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현재 휴스턴 지역의 혹한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제 이 휴스턴은 텍사스의 이 남쪽에 멕시코만을 끼고 있어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여기는 기온이 그렇게 이렇게 떨어질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균 텍사스 2월달 기온이 한 화씨로 48도에서 60, 얕을 때 48도, 그다음에 높을 때 64도 정도가 기준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이제 한파가 오면서 기본적인 여기 이제 기반 인프라가 그런 그 얕은 온도를 이거를 이제 감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타격이 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 혹한으로 인해서 그 한인 비즈니스 분들의 그 영업에도 지장을 많이 받고 있나요? 그럼요. 좀 그렇지 않아도 코ቪ드 때문에 특별히 이제 식당업이나 그런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큰 어려움을 지금 겪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 이런 일이 또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잡고 좀 재정상화 하려고 노력들 하시는 와중에 네. 이렇게 또 이제 또 한파란 이런 일이 터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힘드십니다. 한들이 이 비즈니스 같아서는 사실상 지금 어저께 밤으로 이제 정전된 게 지금 좀 많이 이제 완화됐는데 네. 문제는 지금 물이 잘 안 나오니까 식당을 하려니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도 못 하고 또 아무리 뭐 기본적인 그런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해도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지금 날씨가 너무 춥고 네. 특별히 휴스턴 사람들은 이게 경험이 없었던 이런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게 통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 면으로 식당들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한인들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그냥 심각한 그런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저희가 또 뉴스를 통해서 보면 전기라든가 뭐 난방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보통 텍사스에 맹추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정부나 주민들이 준비가 미처 안 돼서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부분은 사실상 이 주민들의 준비는 여기는 뭐 이게 동부 같은 데는 그런 이렇게 그 겨울에는 상당히 추우니까 모든 난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돼 있고 네. 여기도 뭐 일반적으로 다 그런 그 기본적인 추위 같은 거는 근데 이번에 제일로 큰 문제는 이게 정전이 된 문제가 지금 제일로 크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난방 시스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각자 집들에 히터가 없는 집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제 그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심한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그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이 전체적인 텍사스의 인프라가
여기는 한 20에서 25% 정도가 이 풍력발전소를 의지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변수 생기면서 그 예전에 이제 의지했던 뭐 이제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어저께 밤에 오픈을 다시 하고 재활용되면서 다시 불들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좀 더 큰 임팩트를 주고 왔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텍사스의 그 휴스턴에 거주하시면서 겨울에 이런 추위가 좀 처음 겪으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2002년도에 저 같아서는 뉴욕에서 2002년도에 이쪽으로 이주해 왔는데요. 그동안 눈이 왔었던 거는 2번 경험해봤어요. 또 뭐 잠깐 왔는데 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그저께 그 월요일 저녁에서 화요일까지는 16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화씨로 16도면은 섭씨로 한 영하 8, 9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런 추위는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난방 시설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거 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그렇죠. 지금 물은 지금 아직은 네. 이런 그러니까 이제 기반 인프라의 이 뭐 파이프라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보호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파이프가 얼면서 터져가지고 그 물이 이 압력이 많이 떨어지고 수압이 떨어지면서 물이 지금 나오는데 어저께 오전서부터 나오는데 아주 수압이 약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작은 양의 물이 나오고 있고 네. 전기는 웬만해서는 어저께 밤에 한 120만 가구가 전기가 없었다 했는데 오늘 오전에는 그게 숫자가 한 20만 정도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전기가 없는 분들은 계시는데 웬만해서는 이제 한 80%에서 90%까지는 다시 전기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왔으면은 히터가 되니까 네, 이제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죠. 아, 네. 네, 이 휴스턴 지역의 혹한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적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네, 휴스턴 한인회의 심환성 수석 부회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신 대로 미국이 최악의 한파로 얼어붙은 가운데 남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몰고 온 겨울 폭풍이 북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에도 엄습했습니다. 오늘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등지에 폭설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불러왔던 한파는 동쪽으로 이동해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 등 북동부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눈과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가 내렸고 일부 지역은 0.5인치가량의 얼음이 쌓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뉴욕에는 6에서 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현재 텍사스주에서 매사추세츠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에서 겨울폭풍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돼 1억 명 이상이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조지아주 남부와 플로리다주에는 이날 오후까지, 엘라베마주 남동부에는 오전까지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조지아와 플로리다의 경우 텔러헤시, 파나마시티, 올버니, 발도스타 등지의 주민 150만 명 이상이 토네이도와 큰 우박, 시속 70마일대 돌풍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는 텍사스에서 동북부 지역까지 영향을 끼친 겨울 한파를 초래한 폭풍 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뱅크 오브 호프가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하는 뱅크 오브 호프 LPGA 매치 플레이 호스티드 바이 섀도우 크릭이 개최됩니다. 총 150만 달러 규모의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골프 여행지로 꼽히는 라스베가스 섀도우 크릭에서 열리며 64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뱅크 오브 호프 파운더컵의 타이틀 스폰서로 LPGA와 2년을 맺은 바 있습니다. 출전 선수 64명이 4명씩 6개 조로 나뉘어 사흘간의 라운드 로빈 방식의 예선전을 거치게 되며 본선은 싱글 일리미네이션 방식으로 진행돼 일요일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할 두 선수를 가리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은 다시 한번 LPGA와 파트너가 돼 기쁘다며 전국 최고의 골프 코스에서 최고의 여성 골퍼들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를 가장 흥미진진하고 성공적인 대회 중 하나로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돕는 타운 내 비영리 단체들도 어느 때보다 바빠졌습니다. 팬데믹 속 한인 청소년과 저소득층, 노인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의 송정호 관장을 정현호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인타운의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인 KYCC의 송정호 관장이 올해로 KYCC에서 근속 36년째를 맞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1985년 KYCC에서 카운슬러로 몸담은 후
1998년 관장을 맡아 23년째 KYCC를 대표하는 얼굴이 됐습니다. 관장직을 맡은 후 당시 연예산 180만 달러, 직원 20여 명이던 KYCC를 지금은 연예산 1,150만 달러, 직원 수 150명 규모로 키워냈습니다. 송 관장이 카운슬러 시절 KYCC 프로그램을 거쳐간 한인 청소년들이 지금은 장년층이 됐습니다. 송정호 KYCC 관장입니다. 90년도 초까지는 저희가 한인 청소년 위주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했어요. 1992년 LA 폭동부로 KYCC가 이렇게 몇 가지 큰 변화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그 청소년 프로그램 위주에서 이제 그 패밀리하고 가정 프로그램을 갖다 인클루드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모든 가정, 이제 이렇게 코리아타운에서 사는 모든 레지던트를 갖다 도울 수 있게, 꼭 한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름은 한인타운 청소년회관이지만 KYCC의 사업 분야는 어린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저소득층 아파트 운영, 경제개발 프로그램 등 청소년과 가정, 커뮤니티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봉사 영역을 확대하며 신축성 있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델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이브리드로 해갖고 온라인 수업을 갖다 저희가 시작을 했고,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저소득 가정들이 이제 인터넷 커넥션이 없는 가정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가정들을 위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더 도울 수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인종차별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떠오르고 있는데, 저희 KYCC도 그 인종차별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 그리고 그 실업수당 지원 서비스나 EDD, PPP나 SBA 융자 지원 등 저희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돕고 있고요. 해마다 텍스 시즌에 펼쳐온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를 올해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시면은 그 이제 필요한 다큐멘트를 갖다가 이쪽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드롭오프 하면은 저희가 그거를 자원봉사들이 이제 페이퍼워크를 이제 시작해갖고 나중에 픽업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 조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현재 KYCC는 8군데 저소득층 아파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새로 노숙자 건물이 착공되면서 새로 들어서는 노숙자 아파트의 서비스 제공 준비로 분주합니다. 그리고 모든 여러분께 기운 내시고 아마 더 좋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찾았다. 나에게 꼭 맞는 여행사를 찾았다. 맞춤 투어 전문 한우리 여행사 213-388-4141. 미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중남미 그리고 고국 방문까지 맞춤 관광도 1등, 저렴한 티켓도 1등. 한우리 여행사. 한우리 여행사의 VIP 명품 투어로 감동을 경험하십시오. 1등이니까 한우리니까. 213-388-4141. 213-388-4141. 올림픽과 발먼 한우리 여행사. 몽 바베큐가 널찍하고 세련된 새 패티오, 야외 테이블과 함께 다시 오픈했습니다.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고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프라임 립, LA 갈비, 마블링이 환상인 특급 꽃등심, 안심, 40가지가 넘는 신선한 샐러드 바. 냉면 장인이 뽑아내는 몽 바베큐에 시원한 물냉면과 맛깔나는 비빔 냉면. 타운에서 가장 착한 가격에 최상급의 무제한 고기, 무제한 샐러드 바는 오직 몽 바베큐. 웨스턴과 일가 213-388-7668, 388-7668 몽 바베큐.
아버님께서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제 아내는 삶의 활기를 얻었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리 편 장지아 외과. 일반 외과, 종양, 탈장, 맹장, 치질과 항문 수술, 그리고 담석과 암 수술까지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쉼없는 연구로 좋은 결과를 추구하는 장지아 외과. 365일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장지아 외과. 올림픽과 베렌도 213-674-7517 674-7517. 장지아 외과는 서울 메디컬 그룹과 함께합니다. 피터 씨, 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은 어떻게 돼가? 캐티. 뭐라고? 그 새 프로젝트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이랑 하는 거지? 스티브 씨겠지. 스파이스 치킨 맥너겟가 고프구나. 어떻게 알았어? 맥도날드에 돌아왔거든. 치킨 맥너겟 6피스가 2불50인데 클래식이랑 스파이시 하나씩 사서 나눠 먹을까? 이제야 말이 통하네. 스위티도 사자. 아무 사이즈나 1불이래.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프 및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사랑을 전하는 달 2월. 라디오 서울에선 발렌타인스데이를 맞아 달콤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내 짝꿍 자랑! 아내, 남편, 친구, 동료 등 그동안 마음속에 두었던 나만의 짝꿍 자랑을 마음껏 하세요. 짝꿍과 벌어진 콩닥콩닥 사랑 이야기부터 지난해 예기치 못한 팬데믹을 지내면서 발생한 짝꿍과의 가슴 아픈 사연까지 서로서로의 짝꿍 이야기를 나누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나가는 시간 내 짝꿍 자랑. 사연은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내 짝꿍 자랑 배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한 보내주신 사연들 가운데 최고의 글을 선정해 오는 2월 26일 금요일 싱글벙글쇼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혼자만 간직하기 아까운 짝꿍과의 달콤함을 라디오 서울 게시판에 직접 자랑하세요. 라디오 서울 2월 특별 기획 내 짝꿍 자랑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 짝꿍 자랑은 내가 가장 갖고 싶은 마사지 체어 카우나 체어. 모든 피부 고민의 해결 플라즈마 프리뷰를 LA 한남 체인역 팔레스 뷰티에서 만나세요. 팔레스 뷰티. 명품의 모든 곳 TL. 무국 보양뜸의 명가 강병선 침뜸병원. It's time to fight COVID-19 무림궁에서 특별 후원해 주십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LA 시각으로 5시 23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 5시대 퇴근길 교통 상황입니다.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 파라마운트 블루버드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번 웨스트와 교차되는 지점까지 11마일에서 20마일대로 속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이용 구간 스테디움 웨이부터 22마일대 소행 시작으로 글렌데일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18마일에서 22마일대로 역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34번 이스트 방향입니다. 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 카플레인 쪽 10마일대로 심한 정체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레인 쪽은 17마일대 속도밖에 내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 포레스트론 드라이브와 교차 지점까지 10에서 21마일대로 속도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토렌스 지역 지나는 110번 놀스 방향 버논 에비뉴부터 18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10번 이스트와 교차 지점까지 4마일에서 18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향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스트릿부터 18마일대 정체 시작으로 헐리우드 블루버드와 교차 지점까지 9마일에서 20마일대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정체 심한 상태입니다. 10분 전 발생한 추돌사고 91번 웨스트 방향 605번과 교차 지점에서 10분 전 발생한 추돌사고로 이 구간 심한 정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91번 웨스트 방향 벨리뷰 스트릿 구간부터 605번 사우스와 교차 지점까지 5마일에서 14마일대로 거부기 운행 중입니다. 91번 이스트 방향 센트럴 에비뉴 구간부터 알버토니 스트릿 구간 11에서 21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70번 사우스 방향 벌뱅크 블루버드 구간에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605번 사우스 방향 위티어 블루버드 구간에서 추돌 사고 소식 올라와 있고요. 101번 웨스트 방향 토펜가 캐니언 블루버드 구간에도 운전자 장애물이 있습니다. 405번 놀스 방향입니다.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에서 추돌사고, 5번 사우스 방향 웰던 캐니언 구간에서도 각각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이스트 워싱턴 블루버드 구간에서도 차량 추돌사고 발생 소식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지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들이 위안부 역사를 왜곡한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위안부가 맺었다는 계약서에 실체가 없고 인용도 엉뚱한 것을 제시하는 등 학문적 진실성을 위반했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3월호에 실을 예정이었던 학술지가 역사 관련 논문을 실을 경우가 거의 없는 데다 이를 살펴볼 전문가도 없어 반박 성명을 낸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두 교수가 법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앤드루 고든 교수는 일본 근대사, 카터 에커트 교수는 한국사의 권위자로 논문 게재 예정인 학술지 편집장의 요청으로 문제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이들은 램지어 교수가 근거로 삼은 위안부와 일본 정부가 맺었다는 계약서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심지어 일본 정부나 군이 지침으로 내려준 표준 계약서도 찾아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읽지도 않은 계약에 대해 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며 믿을 만한 주장들을 만들어냈는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문서화된 제3자 진술이나 구술 증언 등도 사실상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미얀마 한국인 위안부 사례는 일본군이 미얀마에서 전투를 벌이기 전이었으며 일본인 위안부의 계약서를 근거로 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램지어 교수 논문은 최악의 학문적 진실성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두 교수는 이에 따라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미루고 조사를 벌인 뒤 결과에 따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법과 경제 논문을 주로 다뤄왔던 학술지로서는 문제의 논문이 역사와 관련된 것이어서 이들 교수에게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If you look through the journal, they have a lot of articles about law maybe, but they don't have a lot about Korea and Japan. And so the editors of the journal, my guess is that they're not really very keenly attuned to these issues. 역사 전문가들이 학문적 사기 수준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수준 낮은 논문임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학술지 게재가 보류를 넘어 아예 철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여러 차례 밝혔듯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인 목적의 여성 인신매매는 지독한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오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 주장에 대해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협력할 것을 오랫동안 권장해왔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국무부 언급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기존의 입장과 같은 것이지만 최근 램지어 교수의 논문 파동으로 국내외에서 비판이 확산하며 이 사안이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다시 한번 일본 책임론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히토리의 해외 의존도 등 공급 사슬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CNBC는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검토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우선 반도체 제조와 거래, 고용량 배터리 및 전기차 배터리, 히토류, 의료용품 등 소수의 최우선적 공급망을 분석하고 보고하는 작업이 100일간 진행됩니다. 이후 국방, 보건, 에너지, 운송 분야의 장비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조사를 확대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2단계 검토가 끝나고 행정명령 발동 후 1년이 지나면 해당 태스크포스는 공급망이 독점화하지 않도록 외교적 합의, 교역로 수정 등 잠재적 조치 사항에 관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합니다. CNBC는 행정명령에 중국이 언급되지 않지만 미국 경제와 군이 결정적인 부분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의존하는지를 판단하려는 노력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비우호적이거나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지배하거나 운영하는 공급 사슬과 미국 내 제조 간의 격차를 검토하려는 계획에 비춰 중국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NBC는 검토 품목 리스트에 히토리는 물론 컴퓨터 스크린, 최신 무기와 전기차를 포함해 다양한 첨단 기술의 생산에 사용되는 금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를 규명할 조사위원회에 소환 권한 부여를 추진합니다. 이는 법적 권한에 따라 증언, 증거 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강제 조사에 준하는 것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할 독립적 위원회가 소환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위원회가 사건 관련자에게 증언을 요구할 권한을 가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에는 진실로 추구하고 찾는 데 대한 정말 강력한 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또 국내 테러리즘 측면에서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극우 폭동 세력에 대한 언급이라고 전했습니다. 위원회 설립을 둘러싼 협상은 5명의 사망자를 낸 의회 공격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깊이 분열된 의회에 대한 가장 최근의 시험대라고도 평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는 23일 러시아가 배후로 지목된 대대적 해킹에 대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는 해킹에 따른 피해 내역과 함께 트럼프 전 행정부의 부실 대응 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수개월간 연방정부 부처와 기업 등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해킹의 배후에 러시아 정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지금까지 9개 연방기관과 민간기업 약 100곳이 피해를 봤다며 러시아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은 지난달 초 성명을 내고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청문회에서 해킹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비 상황 전반이 달라지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도 소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전날 13억 달러 규모의 현금 및 가상화폐 탈취를 노리고 해킹에 나선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 3명에 대한 기소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전년보다 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폭의 감소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경우 77.8세로 전년보다 1년이나 줄어들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This is a huge decline,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ve seen. I mean, you have to go back to World War II. 지난해 상반기는 미국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던 때입니다.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13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기대 수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반기보다 많은 22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고 미국 내 전체 사망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t doesn't really reflect the full brunt of the pandemic. So I would expect that these numbers will only get worse as we do these analyses over time. 보건 환경과 주거 환경의 차이로 미국 내 인종별 기대 수명 감소폭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은 기대 수명이 0.8년 줄어든 반면 흑인은 2.7년, 히스패닉계는 1.9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coronavirus are really characteristic of the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many diseases.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20% 이상이 발생하고 기대 수명까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7월 말이면 미국이 모든 국민에게 맞히기에 충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확보하겠지만 접종까지 마치는 데는 이보다 두어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CNN에 출연해 적어도 7월 말 무렵에는 모든 미국인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갖게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데는 추가로 두어 달이 소요되면서 아마도 여름의 끝을 향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 전체 인구의 백신을 맞히려면 약 6억 회분의 백신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접종의 효율성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 나와 우리는 7월 말까지 6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할 텐데 이는 모든 미국인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코로나19의 경우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인구의 몇 %가 면역을 갖춰야 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면서도 이를 75에서 85%로 추정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는 시점 무렵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접종에 나서서 우리가 실제로 인구의 75에서 85%의 백신을 맞히기를 희망한다며 희망하건대 이는 우리를 집단 면역의 지점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큰 미국에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소홀했다는 이유로 300곳의 사업장에 $4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대유행 초기 확진자가 급증했던 대형 육류 회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기업이 아직까지 이 벌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미국 정부에서 뚜렷한 방역 기준을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제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에 있는 육류회사 스미스필드 공장입니다. 이곳에서만 지난해 6월까지 1,300명의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4명이 사망했습니다. 콜로라도에 있는 또 다른 육류회사 JBS 공장에서는 7월까지 290명이 코로나19에 걸렸고 6명이 숨졌습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은 이 두 회사를 포함해 모두 300개 사업장에 코로나19 방역을 소홀히 해 노동자들을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게 했다며 $400만 달러, 우리 돈 45억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가운데 108개 기업만 벌금을 냈을 뿐이라며 대부분의 기업은 이의 신청을 하고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육류 공장 폐쇄가 잇따르자 식량 공급 부족을 우려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육류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They are just waiting to see when are they gonna get sick, and if they're gonna get sick, if they're gonna die, and if we don't protect them right, we're gonna see a food crisis, we're gonna see a health crisis, we're gonna see an economic crisis. 지난해 말 콜롬비아 대학 연구팀은 육류 가공 공장이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에 대유행 초기 진원지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대 31만 명이 육류 가공 공장을 통해 코로나19에 걸렸고 최대 5,200명이 숨진 걸로 추정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지난해 주춤했던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행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주에 있는 한 이민자 쉼터엔 중미 등에서 온 300여 명의 이민자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과테말라를 통과한 이민자들이 처음 만나는 쉼터인 이곳엔 올해 들어서 벌써 1,500명이 머물렀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다녀간 3,000명의 절반이 6주 사이에 온 것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은 중남미 이민자들의 미국행은 지난 한 해 다소 뜸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각국이 육로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을 제한한 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이유로 망명 절차를 사실상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멕시코 등 경유지의 불법 이민 단속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닫혔던 국경들이 조금씩 열리면서 이민자들의 이동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지난해 중미를 강타한 두 차례의 허리케인으로 생겨나니 더해진 것도 미국행을 부추겼습니다.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 취임 무렵에는 중미 온두라스에서 이민자 수천 명이 캐러밴을 조직해 미국행에 나서기도 했으나 경유지 과테말라 당국이 철통 수비로 이들을 해산시켰습니다. 대규모 행렬인 캐러밴은 좌절됐지만 이민자들의 소규모 북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일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모든 치과 치료는 한 곳에서 새로 오픈한 사랑치과, 최첨단 시설, 최고의 닥터가 정성으로 진료하는 사랑치과. 오픈 기념 구강검진 디지털 엑스레이 스케일링이 단 30불. 보험 없으신 분, 시니어분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족 치아 건강은 사랑치과에서. 3600 밀셔 220호 사랑치과 오픈 기념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오픈 기념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213-500-9968 500-9968 무료 파킹, 일요일도 오픈하는 사랑치과. 안녕하세요. 켈코보험 대표 진철희입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 켈코보험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2021년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걱정 끄세요. 켈코보험. 켈코보험 1-877-988-1004. 한국 최고 농수산식품만을 선정 수입 판매하는 울타리몰. 검색창에 울타리몰. 지금 울타리몰 최고의 상품은 생태맘 청국장 가루. 100% 국산 콩을 옛날 자연 방식 그대로 삶아 만든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 누구나 쉽게 먹는 생태맘 청국장 가루. 또한 전주 원주 수제 초코파이가 인기 최고. 달콤한 간식이 생각날 때, 추출할 때도 두툼하고 부드러운 초코빵 사이에 딸기잼, 크림, 호두가 듬뿍. 검색창엔 언제나 울타리몰 213-674-7775. H마트가 고객님들의 환절기 건강을 위해 준비한 특별 세일. 한국산 제주 한라봉부터 씨 없는 레몬, 입 달린 만다린, 빅사이즈 석류까지 제철 과일로 환절기 감기 예방 어떨까요? 해오름 액상 생강차도 함께 곁들여보세요. 움츠려 있던 입맛을 양념 벌집 삼겹살, 원기 회복에 좋은 생돼지 등갈비찜과 유기농 통닭, 입맛 돋구는 한국 기장수역 비빔 오징어 젓으로 밥 한 그릇 뚝딱.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들으면 행복해지는 여러분의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 1차 단일화를 시도하는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첫 TV 토론을 가졌습니다. 각을 세우기보단 함께 문재인 정부 비판에 주력하면서 단일화의 포문을 열었는데 최종 단일화까지 갈 길은 여전히 멉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은 문재인 정부 4년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는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사라지고 무능과 위선만 남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표현만 갖다 쓰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만들어냅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을 하다가 또 안 되면 검찰 탓, 법원 탓, 언론 탓을 합니다.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향해 문 대통령과 다를 게 없는 불통, 서울시장 불출마 말 바꾸기, 10년 전 새정치를 외치곤 그대로라는 점을 꼬집으면서 나름 돌직구를 던져봤지만 여당에서는 안 후보님의 이 말씀을 바꾼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장에 만약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사실은 안 대표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게 뭐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면 대응을 가급적 피하면서 문재인 정부 비판이라는 외기를 갖습니다. 현역 정치인 중에 야권에서는 1, 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금 의원님이나 저나 사실은 정치를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겁니다. 바람몰이가 절실한 금태섭, 최종 단일화전까지 고공 지지율 방어가 필요한 안철수, 두 후보의 상황이 고스란히 반영된 겁니다. 토론 직후 두 후보와 한때 한수법을 먹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앞서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 시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화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는 한 차례 더 토론회를 거친 뒤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일 승자를 가립니다. 이후 다음 달 4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면 최종 단일화가 추진됩니다. 하지만 이미 첫 TV 토론부터 의견 차이로 한 차례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던 만큼 결승전을 위한 1차 단일화 마무리까지는 난관이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이른바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캐물으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얘기도 못 꺼내고 파행했습니다. 고열을 이유로 갑자기 회의 불참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제가 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예정 시간보다 40분이나 늦게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전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출석 요구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이 이틀째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결국 회의는 시작 10분도 안 돼 중단됐고 윤 위원장이 유감의 뜻을 밝힌 뒤 다시 회의가 이어졌지만 역시나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열을 이유로 갑자기 불출석을 통보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제가 된 겁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고열이 있다고 해서 회의장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서 그 불참을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도 계속 열이 나고 있다면 법무부 여기 계신 분들 전부 코로나 검사 받으러 지금 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국회에 오지 않기 위해서 출석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에 신현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설명하려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해 한마디도 꺼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차관은 뒤늦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갔고 신속 항원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인 출석 회피라며 이 차관도 꼭 나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판이 깔렸는데도 야당이 제대로 추궁도 못하고 기회를 날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여야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박 장관과 이 차관을 다시 불러 보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우상호 의원이 최근 SNS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롤모델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우 의원 발언을 2차 가해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롤모델이었다며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시장 부인이 쓴 손편지를 읽고 울컥했다고도 했습니다. 설도 다가오는데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후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성희롱 사건 피해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는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우 의원은 피해자의 상처가 된 건 죄송하다면서 유가족을 위로하려 했던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우 의원의 발언이 국회에서 질의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서울시 직원이죠. 돌아가고 싶은 직장에 시장이 되겠다고 하시는 분이 이건 역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피해자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이런 언행은 누구라도 누가 되든지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장관은 우 의원도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걸 인지했던 것 같다며 즉답은 피했는데 거듭된 질문에 2차 가해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모든 폭력에 있어서 가해 피해는 누구를 기준으로 여깁니까? 피해자를 기준으로. 그렇죠. 피해자가 드리는 글 이걸 공개했는데 그러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맞습니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정 장관은 또 박 전 시장 부인의 손편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개은호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전미주 판매 부문 1위, 고객 만족도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카우나 마사지 체어가 사랑받는 비결 대체 뭘까요? 아픈 곳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누르는 혁신적인 기술. 한국인이 만들어 우리 체형에 꼭 맞는 편안함. 자신 있는 품질로 업계 최장 5년 워런티. 전미주 72개의 매장에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카우나 마사지 체어. 카우나 마사지 체어. 2021년 전기 절약의 첫걸음, 미국 최대 솔라 회사 선런. 25년 워런티, 제로다운 프로그램으로 45% 전기 비용 절약, 최고 저렴, 최대 서비스의 에너지 선두회사 선런 솔라 시스템으로 전기세를 절약하세요. 연락 주시면 선런 솔라 시스템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서비스해 드리겠습니다. 888-217-6807, 888-217-6807 한국어로 도와드립니다. 선런 솔라. 행복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과 함께하는 최민영 내과. 김영진 박사, 정재환 선생님과 새로운 의료진을 구성해 더욱 체계적인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케어 시니어 어르신들께 보다 빠르고 정확한 종합 검진을 해드리는 차민영 내과. 이제 차민영 내과에서 건강한 100세 인생을 준비하세요. 거절과 오가 213-480-7770 213-480-7770. 1250만 불,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부담 속에 실업 지표도 악화하며 하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19.68포인트, 0.38% 하락한 31,493.3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7.36포인트, 0.44% 내린 3,913.9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0.14포인트, 0.72% 떨어진 13,865.36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미 국채금리 동향과 주요 경제지표 및 기업 실적 등을 주시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는 기술주가 0.45% 내렸고 커뮤니케이션은 0.75% 하락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반락하며 에너지도 2.27% 내렸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미 금리가 다소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증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는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이 증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상승세가 반전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1% 내린 60.5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갑작스러운 한파와 폭설이 텍사스주의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면서 이날 원유 가격은 장중한 때 62.26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 열릴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 거래소의 3월물 브레트 유도 배럴당 0.6% 떨어진 63.9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1% 오른 1,77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6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3,000건 늘어났고 최근 4주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청구 건수는 당초 발표된 79만 3000건에서 84만 8000건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79만여 건을 상회했습니다. 92만 6천 건의 신규 청구를 기록했던 지난달 초보다는 적지만 최대 70만 건을 넘지 않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49만 건으로 전주보다 6만 4천 건 감소했습니다. 미 제약사 화이자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화이자가 임신 24에서 34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 2, 3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임상시험에는 7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임상시험이 끝나면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에게 안전한지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위험이 크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가 아니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의사와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는 권고문을 냈습니다. 한편 화이자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조만간 별도의 임상시험을 실시해 어린이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도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미국판 개미, 즉 개인 투자자들의 반란으로 불리는 게임스탑 사태에 대한 미 하원 청문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이날 화상 청문회를 열고 비난의 중심에 선 무료 증권 앱인 로빈후드의 최고 경영자 블레드 테네베 등을 불러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기업에서 취했던 조치 등을 추궁했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주 게임스탑 등 일부 종목 주가가 폭등하자 기관 투자가들은 그대로 두고 개인 투자자들의 해당 주식 거래를 제한해 엄청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테네브는 청문회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구성원과 고객께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거래 제한 조치를 공식으로 사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테네브는 이날 우리는 헤지펀드에 응하지 않는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 제한 조치는 일부 주식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커서 금융당국에 예치해야 할 주식 증거금 급등의 대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2월 18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곳에 따라 강한 바람 불면서 체감 온도도 조금 낮게 느끼셨을 겁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 발효돼 있고 일부 지역에는 강풍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LA 북부 엔텔로펠리 지역은 주말까지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랭캐스터 인근 지역의 오늘 밤 기온 화씨 30도 아래로까지 떨어지면서 추운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는 주말까지 추운 날씨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바람도 오늘보다 한결 잔잔해지면서 포근한 날씨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48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47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47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7도입니다. 한국은 여전히 쌀쌀하긴 하지만 한파 수준의 강추위는 물러났습니다. 낮부터 추위가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49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2도입니다.